팀장님, 그 얼굴 표정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사실 저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새로 부임한 팀장이 있었죠. 처음엔 다들 그저 그런 팀장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팀장이 벌인 일들을 하나씩 듣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헛웃음부터 나올 거예요. 이건 어느 회사에서나 있을 법한 많은 직장인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실명도 회사 이름도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팀장이 팀원들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렸는가 그 과정이거든요. 처음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 시간에 5분 늦었다고 팀장이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리던 그 장면부터였죠. 팀원들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다들 그런 상사 한둘쯤은 겪어봤으니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엔 보고서 폰트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전체 팀원을 회의실에 불러 세웠죠. 30분 동안 폰트 얘기만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신입사원 한 명은 그날 이후로 눈치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균열이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팀장은 유독 한 사람을 정해두고 그 사람에게만 유독 날카롭게 굴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이유를 몰랐죠. 그 직원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위가 아팠다고 나중에 털어놨어요. 그런데 정작 팀장 본인은 다른 팀 앞에서는 온화하고 따뜻한 상사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팀원들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인정받는 리더, 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 이 간극이 나중에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지는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저 조용히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팀원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서서히 끓는 냄비 안에 있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몇 주 뒤 그 냄비가 정말로 끓어 넘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다들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죠. 팀장이 갑자기 전체 메신저 창에 이런 말을 올렸어요. 이번 주 실적 안 나오면 각오하라고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냥 압박만 던져놓은 거예요. 팀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더니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야지 라는 말이었죠. 이때부터 팀 안에서는 눈치와 침묵이 기본값이 됐어요. 누구도 먼저 나서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요. 회의는 늘 팀장 혼자 떠드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팀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 한 명만 유독 편애했어요. 그 직원의 실수는 넘어가고 다른 직원의 실수는 회의 시간마다 다시 꺼냈죠. 이 차별이 반복되면서 팀 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끼리도 서서히 서로를 경계하게 됐고요. 한 팀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 자료를 팀장이 직접 검토도 안 하고 팀원 탓으로 돌린 거예요. 사실은 팀장 본인이 마지막에 자료를 수정하다 실수를 냈던 거였는데도요. 그 팀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팀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렸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팀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다음 타겟이 될까봐 그저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도 다들 각자 흩어져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예전 같으면 웃으며 나누던 잡담도 이젠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위기만 남아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억울했던 팀원이 곧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팀원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인사팀 문을 두드렸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거죠. 그날부터 팀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날짜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메신저 캡처, 회의 녹음 파일, 이메일 내용까지 하나씩 모았고요.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눈치챈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팀장이 유독 편애하던 그 직원이었죠. 처음엔 그 직원도 못 본 척했어요. 괜히 엮이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 마음속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직원도 편애받는 대가로 매일 팀장 비위를 맞추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특별 대우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적 속에서 그 편해봤던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도 사실 힘들어요 라는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어요. 편해봤던 직원은 그동안 팀장에게 들었던 이상한 요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다른 팀원 뒷담화를 강요받은 일까지 있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던 팀원은 자신이 겪은 일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른 팀원들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경계했지만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야근 강요를, 누군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겪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모인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했던 팀 안쪽에서는 이미 균열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은 곧 회사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억울했던 그 팀원은 모아둔 자료를 정리해 인사팀에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동시에 편해봤던 직원과 다른 팀원 몇 명도 함께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했죠. 혼자였을 땐 무서웠던 일이 여럿이 되니 조금씩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생각보다 빨리 퍼져버렸어요.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팀장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출근한 팀장의 표정은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일부러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팀장은 관련 있어 보이는 팀원 몇 명을 따로 불러냈어요. 한 명씩 개별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은근한 회유와 압박을 시작한 거예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반복됐다고 해요. 심지어 인사평가를 언급하며 은근한 협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몇몇 팀원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불안이 스며든 거죠. 그런데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팀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증거를 다 정리해서 제출한 상태였고 되돌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 회유 시도까지 기록해서 추가 자료로 남겼다고 해요. 인사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조금씩 퍼져나갔고요. 그 팀에 무슨 일 있냐는 소문이 사내 메신저를 타고 돌아다녔죠. 기록은 짧게 남았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넓게 이어졌어요. 팀장은 이 상황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어요. 별일 아니다. 금방 정리될 거다. 라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예상 밖의 증언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 자체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침묵해왔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각자 다른 시점에 각자 다른 이유로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사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상 밖의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옆 부서에서 파견 왔던 대리급 직원의 진술이었죠. 그 직원은 몇 달 전 다른 지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같은 팀장 밑에서 일했던 전 직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단순 이직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인사팀은 이 진술을 듣고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어요. 전 지사 인사 기록과 퇴사 사유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전 직원의 퇴사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짧게 적혀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면담 기록도 퇴사 인터뷰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인사팀 담당자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그 전 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몇 번의 연락 끝에 어렵게 통화가 이어졌죠. 전화기 너머 그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엔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시냐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만 겪은 게 아니었군요 라는 말이 통화 중에 흘러나왔다고 해요. 결국 그 전 직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기로 했어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죠. 이렇게 모인 진술들은 시간과 장소는 달랐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편애와 차별, 근거 없는 압박, 그리고 회유와 침묵, 강요. 인사팀은 이 패턴을 정리해서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반복된 행동 방식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는 곧 예상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인사팀은 이 사안을 임원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 부서 내 갈등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관리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보고서에는 여러 지사에서 반복된 패턴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받아든 임원 한 명은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 사람이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는데 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팀장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만큼은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과 뒤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회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성과를 낸 팀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해요. 일부는 경고 정도로 넘어가자는 입장이었고요. 다른 일부는 이 정도면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이 논쟁이 며칠간 이어지는 동안 팀 안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팀장은 여전히 출근했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큰 소리로 지시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팀원들 사이에서는 곧 뭔가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팀원에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게 있다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 팀원은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혹시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이 난 건 아닐까? 순간적으로 그런 불안이 스쳤다고 해요.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면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임원 한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사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사 결과 제기된 사안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그 팀원은 순간 숨을 참고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고요. 구체적인 처분 내용까지는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전해졌죠.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그 팀원은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어요.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묘한 감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날 오후 팀장에게도 별도의 면담이 이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외부에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팀장의 자리 배치에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기존 팀에서 물러나 다른 업무로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은 며칠 사이 사내에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정확한 사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다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요. 팀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씁쓸함도 함께 감돌았다고 해요. 진작 누군가 나섰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섞인 말도 나왔고요. 편해봤던 직원 역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어요. 라는 고백이었죠. 이 시기를 겪으며 팀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점심을 함께 먹고 소소한 잡담을 나누는 일상이 서서히 돌아왔고요. 물론 그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회의 시간마다 긴장하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거였죠. 혼자 참는 대신 이상하다 싶으면 동료에게 털어놓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화가 팀 전체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확실해질 일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뒤 그 팀에는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어요.
첫 회의 시간, 새 팀장이 던진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라는 말이었죠. 팀원들은 처음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하나씩 확인하게 됐어요. 작은 의견 하나에도 새 팀장은 귀를 기울였고요. 실수가 생기면 누구 탓인지보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물었어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팀 분위기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그 팀원은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고 해요. 그때 그냥 참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목소리를 냈기에 팀 전체가 바뀔 수 있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편해봤던 그 직원도 지금은 후배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넨다고 해요.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누군가에게 말해봐 라는 조언이었죠. 혼자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골마간다는 걸 직접 겪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연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지금 내가 속한 조직에서 혹시 비슷한 침묵이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 말이에요.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그 시작이었어요. 혼자였을 땐 무섭던 일이 함께하는 순간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언젠가 비슷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 하나를 보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